에베레스트 산 한가운데 있는 어느 비탈길에 갇혔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추위도 매서운 데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몸을 꼼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난 신호를 보냈지만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여러분은 희망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그때 추위를 뚫고 강한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조 헬기입니다. 여러분을 드디어 구하러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까다로운 건 확실해요. 하지만 구조용 헬기는 야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꼭 구조용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경찰과 소방대원용 헬기도 가능해요. 사실 야간 헬기 비행이 불법이라는 말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사실 때문일 거예요. 헬리콥터가 조종하기가 어렵다는 것 말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로 헬리콥터가 야간 비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것 말고도 다른 많은 요인이 있어요. 가장 먼저 헬리콥터에는 낮은 고도 제한이 있어요. 비행기들은 약 11,000m 상공까지 날 수 있는 반면 헬리콥터는 그의 반도 안 되는 4,600m보다 높이 날 일이 별로 없어요. 헬리콥터가 세운 최고 높이 기록은 12,440m이지만 그건 그 기기로 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기록이에요. 더 높이 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차이는 이 두 기종의 비행 원리가 달라서 생기는데요. 비행기에는 고정된 두 개의 날개가 있죠. 기술적으로는 하나의 날개가 맞지만 그건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고요. 또 아주 강력한 제트 엔진이 비행기를 앞으로 미는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와 엔진의 결합된 힘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높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보면 생긴 것부터 비행기와 아예 다르죠? 보통 긴 날이 달린 한 개 혹은 두 개의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기체를 공중에 띄우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높이를 대입하면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제트 엔진과 날개를 통해 비행기는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외부적인 요소의 방해 없이 더 높은 상공으로 갈 힘을 갖게 되죠. 헬리콥터에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이 가려면 로터가 더 빨리 회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로터의 회전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헬리콥터가 자칫하면 중심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헬리콥터는 고공 비행을 위해 개발된 게 아닙니다. 헬기는 비행기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작고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헬기는 활주로 없이도 날 수 있어요. 헬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기 위해선 주변에 날이 닿을 만한 장애물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헬기는 구조작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동수단입니다. 초반에 제가 든 예시처럼요. 둘째, 헬리콥터는 그 구조 덕분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는 또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람을 구출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대원들을 투입하고 그 밖에 다른 임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헬리콥터는 보통 비행기보다 작은데 더 느린 속도가 더해져서 방향 조정이 보다 수월해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구출하는 일에는 비행기가 아닌 헬리콥터가 이용되는 거예요. 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 어떤 비행기도 히말라야 같은 산맥 근처를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버티기에는 기류가 너무 험하고 저공으로 산봉우리 사이를 비행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만한 평지도 없죠. 그러니 헬리콥터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와는 다른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 역시 여러모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헬리콥터 비행을 위태하게 하죠. 헬리콥터에는 비상 탈출 시스템이 없어요. 전투기나 비행기에는 비상 탈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비상 레버를 당기면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투석되어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 말이에요. 그들은 기체보다 위로 발사되고 비행기는 아래로 추락하게 되죠. 아까 언급한 것을 상기하자면 헬리콥터에는 조종석 위에 빠르게 회전하는 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위로 발사될 수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파일럿은 헬기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헬기가 추락 시 생존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헬리콥터는 보호 기능이 떨어져요. 비행기는 높은 압력과 빠른 속력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선체와 튼튼한 창이 있기에 비행기로 가끔씩 새가 날아들어 부딪혀도 끄덕없어요.
물론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헬리콥터는 훨씬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헬리콥터는 더 높고 더 빠르게 날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호가 필요 없어요. 이런 추가 장비들은 제작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죠. 민간 헬리콥터와 구조용 헬리콥터 모두 특수 보호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아서 공중에 있을 땐 그야말로 무방비예요.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특히 저공 비행하는 헬리콥터들은 드론의 출현 탓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만약 드론이 헬기와 충돌한다면 헬기가 추락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새들은 적어도 알아서 헬리콥터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죠. 기상이 악화되면 비행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위험해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말이죠. 이미 언급한 이유 말고도 헬리콥터에만 특별히 해당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빈결 문제예요. 공기가 유난히 습하고 온도가 차가우면 헬기의 표면에 서리가 생겨요. 그냥 귀찮은 정도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헬기에 특수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걸 감안할 때 빈결 탓에 제어 문제나 충돌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헬기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시야 확보입니다. 파일럿이 주변을 잘 볼 수 없으면 헬기는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없거든요. 이 시점에서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기체가 훼손되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귀중한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날씨조차도 청천난기류 혹은 CAT라고 불리는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이는 구름 없는 날에 비행기가 보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천천히 이동하는 기류가 헬리콥터 날이 회전하며 빠르게 형성된 공기와 만나면 난기류가 생겨요. 이는 굉장히 위험하며 숙련된 헬기 조종사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헬리콥터는 조종하기 어려워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와 비교해서 헬리콥터는 조종하기가 더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해양 경비용 헬리콥터는 태풍이 불 때 해안 근처 바다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사람들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라앉는 배의 선원을 구하려면 헬리콥터의 파일럿은 온갖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며 기체를 배 바로 위에 떠 있도록 조종해야 해요. 배의 위치는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세심하게 다뤄야 구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는 단 5분 만에 끝나는 그런 작전이 아니죠. 가끔은 1시간 동안 임무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헬기 파일럿은 그만큼의 체력과 능력을 요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헬기가 자동 조종 기능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최신식 기종에는 있기는 한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은 불가능했어요. 비행기를 자동 조종 모드로 바꾸면 파일럿이 설정한 동일한 코스로 계속 비행하게 되죠. 계속 비행 이외에 별다른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에 달린 터빈과 날개 덕에 바람을 뚫고 수월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헬리콥터의 자동 조종 기능은 오직 장거리 비행 때 그리고 장애물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헬기를 잠시 멈추거나 그 자리를 맴돌아야 하면 파일럿이 수동으로 조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니까요. 이에 대한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 헬리콥터 파일럿이 야간 비행 도중 실수로 헤드폰을 떨어뜨린 이야기입니다. 헤드폰은 한 손으로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헬기를 착륙시키고 헤드폰을 고쳐 쓰고 다시 이륙했다고 합니다. 즉, 파일럿은 헬기를 조종할 때 두 손을 다 운전대에서 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에 관해 언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과잉 보호를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이건 완전히 다른 비디오에서 다루기로 할게요.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도 있으니 왼쪽과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